그럼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창호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원모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2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업 총괄하시는 분 오셨고요. 또한 기술 쪽으로 부족한 분이 계실까봐 기술 총괄 오셨으니까 잠깐만 인사 말씀 드리고 제가 P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창호 전무 지승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내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소중한 인연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창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안정혁 기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동안 계속 열심히 개발한 제품을 소개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좋은 인연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이건 하우스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이건 창호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요. 사실 저희의 그 주 포인트는 인천에 있는 이건 창호 공장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제품의 품질은 공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 공장 전경도 좀 몇 개 보여드릴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3가지 정도 제품을 제안드릴 겁니다. 그 제품들 한번 특성 보시고요. 또한 제품의 같이 결합되는 진공미리 부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들도 제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PDF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건 창호는 그룹사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창호를 만들고 이건 창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그 목재와 합판, 마루를 하고 있는 이건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목재를 가지고 저희가 그린 팔레트를 만드는 회사가 이건 그린텍입니다. 그리고 그 폐목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재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룹사 같은 경우 이건 창호, 이건 산업, 이건 에너지, 그리고 그 칠레, 솔로몬 미국 쪽에 저희 법인이 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건 창호는 1988년도에 회사가 창립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최초로 시스템 창호라는 명칭을 썼고요. 지금 상당히 보편화됐지만 시스템 창호라는 명칭은 이건 창호가 처음 도입해서 시장을 계속 선도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사업을 좀 진행했고요. 저희가 2004년도에는 지금 인천에 있는 아까 공장으로 저희가 옮겨서 연한 15만 세 정도의 생산 캐파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그 초고단열 진공미인데요. 이 IR50이라는 게 그 인더스트리얼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연중에 주마다 회사마다 가장 특색 있는 제품들 선정해서 상을 주는데 저희가 이 진공미리 부분에 대해서 장영실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공미에 대해서 품질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신 것 같이 이건 창호 같은 경우는 패시브, 액티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솔라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호를 잘 써가지고 패시브적으로 단열을 막지만 또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저희가 BIP 사업도 같이 해서 저희는 패시브와 액티브 이 2가지 같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연한 1,5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은 한 300명 정도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한 120명 정도, 그리고 생산직 2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PVC 창호, 커튼홀 창호, R2 창호의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연간 한 15만 세트 정도로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직접 보시면 제일 좋은데 공장 사진을 가지고 공장에 대한 사이즈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자리 잡고 있는 이건 창호 공장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이 부분이 사무부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 부분이 공장부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을 좀 위에서 좀 본 모습인데요. 공장이 아까 말씀대로 라인을 하나씩 다 타고 있습니다. 라인들마다 알루미늄 라인, PVC 라인, 커튼 라인, R2 라인이 구별되어 있고 또한 생산 물량에 따라서 라인을 유동도 바꿀 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 우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라인을 1개에서 2개로 증설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공장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장 외곽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장 중에서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공장 쪽에 자동화 창고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공장들을 가보시게 되면은 자재들이 바깥에 쌓여 있고 핸들 이런 것들도 보관 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제품마다의 재고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필요시마다 빠른 시간 내에 부출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 끝에 자동화 창고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어떤 아테너를 넣게 되면은 재고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제품들을 바로바로 불출해가지고 제품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없는 재고들도 계속적으로 채워서 재고 관리, 생산 관리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그런 창고입니다. 같이 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공장 전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라인이 쫙 타서 컨베이어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컨베이어, 이 부분이 지금 컨베이어인데요. 이쪽에 제품이 올라가서 체계적으로 아까 말한 처음에는 제품을 자르고 붙이고 아까 말한 본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순산적으로 라인이 쫙 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만약에 제품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모든 공정이 쫙 거쳐서 이 끝쪽에 가서 제품이 출고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어디까지 가공되어 있는지 생산이 어디까지인지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카운팅하고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은 제품 이제 만드는 사진이고요. 요건 작업자가 지금 제품에 대해서 세로와 가로를 지금 긴결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한 제품을 재단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대 시스템 창업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1988년도부터 시스템 창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의 이상의 창호를 제작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있으니까 상당히 창호에 대한 기술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30년 동안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을 자재를 들어와서 재단하고 가공하고 만들 때까지 하나의 과정마다 전부 다 품질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자가 자재라든지 피팅 액세서리라든지 조립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출고를 안 시키고 저희가 다시 페널티를 줘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이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정말 최고의 제품만을 저희가 선별해서 그 제품만이 고객한테 인도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품은 회사 설명 되게 마쳤고요. 제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한번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건 창호는 시스템 창호 회사입니다. 이건 창호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모든 지금 아파트들이 이중창으로 가는 거에 대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입장인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이중창입니다. 설명이 되게 되면은 이중창 보시면 알겠지만 문을 다 열어놓게 되면은 이런 세로바들이 시야를 다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실 사진인데요. 근데 이건 단창 사진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깨끗한 뷰를 또 가지고 있죠. 또한 이중창을 쓰게 되면은 유리가 내장입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유리 색깔 때문에 그만큼 빛도 어둡게 들어오지 않고 또한 보이는 시야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근데 단창을 하게 되면 유리도 두 장이니까 훨씬 더 깨끗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중창의 가장 큰 문제가 외부창의 결로가 무조건 생깁니다. 이중창은 어떻게 보면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 내부도 결로가 생기는 큰 하자가 발생하는데 외부는 기본적으로 이중창은 결로가 생깁니다. 근데 단창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진공을 쓰기 때문에 결로 같은 부분도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조망이 좋습니다. 지금 사단지 같은 경우는 데모산 앞에서 조망을 봐야 되는데 이런 이중창을 가지고 문 열어놓을 때 조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침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침실은 그냥 프라이버시 때문에 브라이드 대라고 하시니까 이중창 괜찮습니다. 다만 거실 같은 경우는 성능도 단창으로 고객께서 그만큼 조망 확보하시고 또한 그런 성능을 기본적인 걸 가지고 느낌을 가지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단창이 진짜 깨끗하고 좋구나 성능이. 근데 왜 안 됐을까 이때까지? 이건 창호는 진공유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품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두 가지는 목재 창호고요. 한 가지는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사실은 목재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또 자랑하는 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뷰락은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R 구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금 디자인과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품을 새로이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PVC, 우드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죠. 기존의 목재 창호 같은 경우는 목재는 상당히 헤비합니다. 근데 목재가 단열 성능을 좋게 하지도 않고 성능이 있지만 목재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한 목재를 가지고 하기에는 강성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죠. 또한 목재를 한번 적용하게 되면은 고객님이 이거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밑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성능은 열 발률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1.0 이하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0.866이 나온 제품입니다. 상당히 1등급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기물성 성능은 1등급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목재가 되어 있고요. 외부는 알루미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창호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요게 이제 창 짝입니다. 요게 이제 킥스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 조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한 150mm 이상이 보입니다. 그만큼 조망을 캐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뷰 같은 경우는 이 뷰에 픽스멘트를 상당히 없애서 픽스로부터 바깥에 볼 때 상당히 깨끗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150mm짜리가 아니고 저희는 60mm, 50mm이기 때문에 80mm 이상의 고객님께 더 많은 뷰를 드릴 수 있는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거실 쪽에 쓰기에는 정말 적합하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또한 고객님께서 목재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크, 참나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월넛도 있고요. 오크, 월넛, 메이플. 고객님께서 원하는 어떤 목재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는 여러 가지 목재를 실내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알루미늄 프로파일도 뒤에 있고 중간에 PL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창인데 불구하고 성능이 0.86까지 나오는 고성능 창호가 되는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세 가지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스텝이 좋아. 스텝으로 목재를 할 수 있고요. 나는 아크가 좋아. 엣지가 좋아.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느낌을 고객님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벤트와 프레임을 교체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이걸 사셨습니다. 5년 정도. 근데 나는 메이플보다는 월넛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월넛으로 목재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스텝 달았는데 스텝 너무 지겨운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아크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입주하시고 사시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바꿀 때에 따라서 창호에 대한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창호들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원하는 다양한 수정을 선택할 수 있고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맞게 성능도 국대화되어 있고 단창이고 장점이 상당히 무수하게 많은 창호죠. 이게 제가 가장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창호였고요. 이게 단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목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있는 이 벤트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 프레임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살다가 아까 원하시는 걸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한 이쪽에는 알루미늄이 있고요. 이쪽에는 PVC가 같이 복합 결합되어 있습니다. PL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대비해서 열 정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좋은 거고 또 알루미늄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구조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거죠. 그러면서 내부 창은 또 목재로 고객님이 말하는 자연미를 느낄 수 있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호고 요 유리 또 진공 유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CSS225라고 하는데요. 그냥 저희는 쉽게 이건 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성적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적서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0.866의 1등급 창호로 받은 성적서고요. 성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단면인데요. 단면은 밑에 내려가서 제품을 보시고 밖에 또 코너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우시니까 그것들은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공 사례를 보고 있는데 성북동에다 저희가 시공한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얘가 아까 창 짝인데 이쪽이 픽스벤트입니다. 사진을 볼 때 느낌이 이쪽이 뷰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깨끗하죠. 바깥에 보이는 부분이 틀립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픽스 쪽에 상당히
그쪽에 상당히 이제 뷰가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코넥스 제품입니다. 사실 얘는 그냥 순수하게 옛날에 썼던 R 우드입니다. CSS 210이라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열 관리율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값은 없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0.9 후반대가 나옵니다. 1등급은 나오는데 이창호 같은 경우 목재만 단순히 있기 때문에 성능상은 아까 본 이유보다 떨어지고요. 이창호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교체나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는데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목재 볼륨이 되게 크네. 나는 목재가 너무 좋아. 볼륨감이 좋아. 성적은 조금 나쁘다. 교체는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옛날 오리지널 타입입니다. 상당히 좀 목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 타입이거든요. 단면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아까하고 틀리죠. 얘는 여기가 통목재입니다. 아까 그 단면 같은 경우는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구성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까 틀립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가 통목재인데 얘 같은 경우는 목재에 대한 힘도 좀 방지하고 성능을 더 차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안쪽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창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창고 같은 경우는 순수 목재를 가지고 하는 오리지널 타입입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제가 사실 말씀드릴 거는 얘 같은 경우 사실 목재에 대한 질감은 좋지만 성능이라든지 고객께서 나중에 가가지고 조금 더 디자인을 변경하고 목재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뷰 제품이 고객님이 쓰시기에 적절하다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 우드를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 SK 탐구에다 저희가 그 코넥스 LS 제품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레미안 잠실 레이크 페이스, 신형 청주, 자양로 하이스토리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청담동 101 빌라라고 작년에 저희가 시공한 거고요. R 우드입니다. 농촌 워치, 스위스 대사관 이렇게 좀 여러 가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드우드 같은 경우는 청담동, 성북동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질이 좀 크게 있지 않습니까? 부호들 사실 많이 좀 해놓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뭐 굳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R 우드도 있지만 이번 차고는 순수 알루미늄 단차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품은 순수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0.87이니까 상당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데 사실은 지금 알루미늄과 R 우드는 컨셉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이번 차고가 R 우드도 있지만 알루미늄 단차도 상당히 좋구나라고 한번 아시면 될 것 같아서요. 단창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메간이고 단창이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부분이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그 안쪽에 또 단열재도 같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품들이 R 우드 두 가지, 순수 알루미늄 세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단창을 왜 저희가 빨리 못 했냐, 유리가 문제였거든요. 유리가 기존에 있는 3주민이 가지고는 단창을 1.0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슈퍼 진공유리가 창호에 같이 결합이 돼야지만 0.8대를 구현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적으로 단창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진공유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창 성능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되게 되니까 RP 이중창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진공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가 3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 0.3mm인데요. 여기가 진공층입니다. 진공층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냉기나 공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열이 이렇게 왔다가 실외에서 열이 막 오면은 아시겠지만 대류, 전도, 복사를 통해서 열이 오게 되는데 진공층은 내시가 없기 때문에 대류와 전도를 좀 다 막습니다. 근데 복사는 못 막죠. 그래서 진공유리 항상 노이가 있는 겁니다. 노이 유리가 추가가 돼야지만 아까 얘기한 복사들도 차단을 줍니다. 그래서 진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공층의 매질로 대류와 전도 잡고 여기다 기본적으로 노이를 깔아가지고 열의 움직임 세 가지 차단하기 때문에 이 진공 유리가 보통의 벽체만큼에 대한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열성이 0.4거든요. 보통의 우리가 250mm 벽체가 0.3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유리 이 세 장 가지고 콘크리트 이만한 벽을 섞는 내니까 상당히 좋은 유리죠. 이런 유리가 단창에 결합이 되니까 0.8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유지가 유리에 대한 이제 열가지 따는데요. 기존에 있는 22 복층유리는 2.8대입니다. 사실 요새는 잘 쓰지 않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중창 보시면 보통 다 복층 로이 유리를 내부도 쓰고 외부도 씁니다. 사실 이 복층 유리 한 판 1.7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저희만 가지는 진공유리 말고 항공유리 이런 업체들은 막 47mm, 49mm 유리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유리도 0.7, 0.8대밖에 성능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 상중 W를 써도 이 유리 가지고는 1.0 이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0.4대인 초단열 진공유리가 같이 부착이 돼서 성능을 구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벽체 260대 벽체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샘플도 쪽이 입구에 밑에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모의 복층보다 4배 이상의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벽체 정도의 수준의 단열성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류 전도 복사를 차단하니까 실내에서 난방을 키울 때 난방이 밖으로 나가지 않겠죠. 그만큼 난방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그만큼 밖에 있는 더운 에너지가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만큼 냉방 에너지 들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서울 지역 40층 아파트들 기준에서 연간 한 7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공유리를 내집에 깐다고 하면은 조망도 확보가 되지만 관리 부분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거죠. 또한 진공유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류 전도 복사가 안 되니 당연히 기존 이중창 같이 결로가 생기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공유리를 얘기 드리면은 진공유리 성능이 너무 좋아서 보통 유리 내부에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유리는 간혹가다 최매각의 결로가 생깁니다. 그 진공유리 자체가 너무나 성능이 좋기 때문에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온도보다 낮은 최매각의 결로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능이 뛰어난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객께서 보실 때 막 옛날에 가지고 이중창이나 불 팍 끄고 막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막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 오히려 유리거든요. 조망도 좋고 그런 유리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당연히 내질이 없으니까 차음 성능도 기존에 있는 삼중유리보다도 훨씬 좋은 한 37데시벨 이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강남의 푸르저 서밋에다가 저희가 적용했는데요. 그쪽에다 이제 보드로 주변이지 않습니까? 진공유리 설치해 놓으니까 다 하는 말씀이 너무 소음 차단이 유리하다, 너무 잘했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공유리가 소음도 차단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적용한 현장입니다. 김천에 있는 한정구들 사업, 그리고 광교 현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대로 반포의 서밋 현장 저희가 지금 시공을 했고요. 또 옆에 있는 대포 3단지도 거실이 단창에 진공유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근래 한 저희가 이제 강북의 한 효성 꿈의수 패링턴 플레이트에다가도 거실 쪽에 진공유리 적용이 났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한남대교 올라가고 보시면 좌측에 막 나이론 현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최모 현장인데 여기도 저희가 올 진공유리를 적용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가시면 이제 빌러리아 프레 옆에 있는 아크로프레스 현장이 보실 건데요. 여기도 지금 저희가 적용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유리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개발되어서 한 7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불량률 같은 경우도 복층유리만큼의 불량이 떨어졌고요. 불량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층유리가 0.2% 정도 되는데요. 진공유리도 그 정도의 대로 불량률이 조절되고 있어서 진공유리 자체에 대해 성능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레퍼런스 말씀드린 건지 이게 DH 아날리시스 진공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지금 시공한 용산에 있는 현장이고요. 반포 서밋 현장입니다. 이게 청담동 현장이고요.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아까 간략하게 회사도께 드렸고 3가지 제품을 제안을 드렸고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사실 질문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또 질문이 좀 부족하면은 저희 기획 담당 총괄 이사님께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시죠. 예, 말씀하시면은 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조합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 조합에서는 지금 그 3월 30일에 총회 책자에 보시면은, 예. 현재 마감제 리스트를 보면 창호 문제에 대해서는, 예. 현재 우리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는 LG, 예. 그 다음에 그 일반 분양하고 소형주택 분양에 대해서 59제곱미터 이하는 KCC,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이상 대형평형은 LG입니다. 그 다음에 LG는 그 우리 조합원 분양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분양의 대형평수 84제곱미터하고 이게 없어요. 그 더 큰 평수만 그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평수의 일반 분양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 분양분은 LG로, 예. LG 이중창 창으로 예.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까지는. 자, 그럼 이건 창호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조합원들 대다수가 그 이건 창호를 선호한 사람도 있고, 예. LG 창호를 선호한 사람도 있겠지, 그죠? 그럼 이제 지금 양쪽에 우리가 설명회를 요청했는데, 그 조합에 제가 우리 여기 삼삼방 대표들하고 10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이건 창호하고 LG 창호를 설명회를 개최해 주려 하니까 이런 자에 거절했어요. 그게 이제 조합의 현황입니다. 제가 조합의 현황을 말씀드려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창호하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이제 그 답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합원들 중에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큰 이슈 사항 중에 하나가, 자, 이건 창호가 우리가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지금 4월 10일로 돼 있어요. 그 4월 10일 이후에 지금 아마 그전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창호가 이렇게 우리 총회 책자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건 창호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궁금한 부 중에 하나가, 그럼 LG 창호가 예를 들어서 시공하는 도면 설계가 그 도면 설계가 그 이중 창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단창 구조잖아요. 그럼 시공의 문제야. 이 교체를 했을 때 설계 그 설계상의 문제를 그 우리가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설계를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 단창을 바로 그 꽂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첫 번째 질문에서 시공상의 문제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 평수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44평하고 51평은 조합원 분양분도 있고 일반 분양분도 LG로 시공을 해요. 창호를. 그러니까 일반 분양과 조합원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 분양만 교체를 했을 때 일반 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3평이나 38평 일반 분양이 없는 평수들은 우리 임의대로 그 동을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전혀 이중창호가 되어 있는 걸 단창호로 교체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건지, 이건 창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시공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조합원들에서 가장 큰 이슈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지. 문제이기 때문에 예. 기술적으로 해야 문제. 근데 사실은 이때까지 뭐 단창을 교체하면서 기술적으로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보통 뭐 법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창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단알마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에 있는 이 창호들은 보통 이중창 같은 경우는 270mm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뷰 같은 경우는 225mm거든요. 결국 45mm 차이밖에 나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단열재 마감 쪽에서 정리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꾼다 해가지고 설계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 대로 저희가 창호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공사 설계 시공 도면을 저희가 드로잉을 하고 그거에 맞게 창호가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창호가 일로 올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만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면상에서 바꾸는 거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실제 허가권자가 이 역시 지금 현재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바꿨을 때 성능 부분에 문제가 없는
없는 지역.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크게 얘기는 드리지 않고 다만 성능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건 알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는 설계 도면상에 네. 설계 도면상에 LG의 이중창으로 설계 도면이 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계 도면을 우리가 단창으로 바꿨을 때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건으로 바꿔버렸어요. 단창으로. 네. 그 설계 도면의 변경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두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새로운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궁금한 미미한 거지. 변경으로 가고 싶다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정리한 변경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관리처분을 바꾼 사례는 몇 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말씀드려서 뭐 조합에서 당연히 이제 일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대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한 변경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제품의 골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성능이 바뀌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또 이게 중대 변경 사례는 아니어서 저희는 정리한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예. 저희가 이제 저도 연설을 있었고, 이제는 그만뒀지만, 이렇게 이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랑 현장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 설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거로 갔을 때, 예.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든지. 모델하우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했는데, 모델하우스도 더 좋은 자재가 있어서 그거를 시공했다. 나중에 이제 그 입주민들이 시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데 이걸 바꿨냐, 모르고. 근데 좋은 거로 갔을 때는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질이 떨어지는 걸로 갔을 때는 입주자들 전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저런 거는 경비한 거고, 어차피 골조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창문을 끼는 거라서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조합에서는 자꾸 저런 거 시비가 되니까, 그리고 또 시공에서 자꾸 파손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그것도 창문 창틀의 문제보다는 현장에 나온 기술자들이 그 능력이 못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뭐 경험을 아까 봤을 때도 똑같이 저도 정리한 변경으로 알고 있고요. 제품에 대한 아까 말한 문제는 저희가 하자는 제품을 갖고 출고시켜서 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진공유리 부분들이 0.2% 정도가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당연히 교체해드리는 거고요. 제품의 문제 때문에 있었으면 저희 이번 차고가 이때까지 뭐 30년 장사 못했겠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필요가 없으시고요. 우리가 수량이 많잖아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시공 현장에서는 기술자들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LG든 이거든 다 네. 도움하는 게 그거예요. 일률적인 시공 능력을 가져서 오느냐. 그리고 혹시 본사에서 시공하게 하나요? 저희는 이제 본사 직영팀이 시공을 하고요. 제품은 다르지만 용인의 한숨 시트라는 거 아마 아실 건데요. 6,725세대였습니다. 거기는 전체를 저희가 다 시공했거든요. 그 부분도 1년 정도 안에 시공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제품 PVC 이중청이 지면서 저희가 볼 때는 레퍼런스 자체가 저희가 500대 1000개만 한 게 아니고 한숨도 6,725대 저희가 시공을 해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문제가 더더욱 없는 게 거실만 저희가 좀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 캐파를 보였지만 생산에서 진행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사를 한 8에서 10개 정도 중점으로 하는데 저희가 보통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아르 세트 수가 거의 한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사 기간하고 품질, 입품 쪽에 대해서 캐파 문제는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어디시라고 했죠? 용인 한숲 시티입니다. 한숲? 예, 한숲 시티 6,725세대를 전체 이번 장마 시공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공팀 6개 정도를 꾸려가지고 시공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시공팀은 블럭블럭 꾸려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건 양이 많지 않아서 저는 크게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요. 예. 창호가 예를 들어서 LG 이중창을 예. 좀 아까 이야기하던 CSS 이런 거 아니야? 225를 교체를 했는데 이제 창호값이 높아져서 조금 이때 비싸졌어요. 슈퍼 진공유리를 써가지고 높아지면은 그럼 또 시공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얘를 교체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현대 시공사가 이 교체할 때 창호 교체만 우리가 창호 값이 높은 값만 지불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거를 교체를 함으로써 설계가 도면이 바뀌었으니까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도급 예산을 더 올려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중으로 우리가 교체를 하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간 게 창호 교체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곡공사 예산 비용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현대로부터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는 걸려요. 그래서 그 지금 초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만은 만약 이게 따로 나중에 교체 문제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창호 문제뿐만 아니고 도급 예산도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대가 충분히 저는 우리는 저걸 교체함으로써 도급공사 비용도 올려줄라 이렇게 할 소지가 난 크다고 봐요. 그런 거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제가 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이제 조합에서 얼마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제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견적을 제가 해봐야 되고 제가 그때는 아까 조합에서 돈 가지고 있는 게 100원인데 이건 참 CSS 2가 바꿔다 보니까 100원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조합에서 건설사가 협의를 하면 되는데 건설사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제품이 좋아졌으니까 그걸 더 달라고 요청을 자꾸 하시겠죠. 예, 그게 이제 건설사들이 대비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LG 거는 100원인데 이번 건 120원이야. 20원에다가 관리비 30원 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건설사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다만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하고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대로 니네가 가지고 있는 100원인데 이건 참 99년 하겠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은 굳이 제가 또 건설사 도움을 받아줄 이유는 없어졌죠. 저희가 그 단가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그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공사의 증감이 잠깐만 있더라도 경력이 있는지 어떻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도면상 LG 이건창호가 설계 도면상 확정이 됐다 칩시다. 그럼 확정된 상태에서 이 이중창에 대한 가격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대가. 받았다 칩시다. 받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갖고 있고, 그럼 그 설계 도면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도 우리가 조합을 해줄 거 아닙니까? 현대하고. 그럼 이제 전체가 엮어졌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조합은 이제 바꿔서 이건창으로 단창으로 바꿔서 이중창을 단창으로 바꿨어요. 그때 그 소요 비용이 창호 비용 빼고 이 설계에 대해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현대 도급 계약을 증가시킬 것들이 크냐 적으냐를 내가 질문 드린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창호값만 변경을 해서 창호값만 변경해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현대는 그걸 공사상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자기는 그냥 창호만 교체하는 거로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는 쉽게 창호를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대가 이걸 설계도면이 바뀌었는데 나는 이거 설계도면을 수용하려면은 내 도급 계약 다시 해야 된다. 더 올려놔라. 이렇게 할 소지가 내가 있어 보이가 그래요.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조합에서 뭔가 또 조정을 하든지 정리가 돼야겠죠. 내가 조합에서 현대가 계약을 하겠지만 내가 견적서 보니까 이건 창호가 지금의 타자보다 100만이 높아. 높은 100만 원 돼야 당연히 도급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창호 금액이 높지가 않아. 똑같이 할 수 있대. 라고 하면 조합이 건설사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확인해 봤는데 니네 가지고 도급 금액 대비해서 이건 창호 할 수 있대. 아니면 조금밖에 안 높으니까 요만큼 올려줄게 라고 해서 타진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질문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LG 금액은 모르겠지만 총 금액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이 맞춰줄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저희는 의지는 있는데요. 다만 제가 섣불리 말씀 못 드리는 게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 아니, 잠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자, 그럼 내가 극단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이건창호하고 LG 이건창호의 단층하고 LG의 이중창호 가격이 똑같아. 100만 원에 칩시다. 그럼 또 가격은 똑같아. 근데 교체만 해서. 그래, 교체만. 똑같은 돈으로 견적이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교체를 해서 교체할 때 설계가 변경됐으니까 현대 시공사가 그 교체 비용을 교체하는 데 드는 시공 비용을 더 추가로 줄라 하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묻는 거죠. 가격은 똑같다 칩시다 그러면. 그래도 현대 입장에서는 가격이 똑같더라도 아까 말대로 관리보다 늘어난다. 아까 말대로 한 개에서 관리가 두 개에서 관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공사상에 시공상에 설계도면이 바뀌었으니까 공사비를 더 자기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려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질문을 해요. 당연히 소진이 있겠는데 그거는 조합이 얼마나 현재를 쌓느냐 좀 차이가 말씀드린 게
현대는 당연히 우리는 달라고 하지만 그 부분들은 조합이 이제 현대하고 그러니까 조합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사실 현대 우리가 저 조합에 집행부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현대공사라고 협의가 되겠죠. 그럼 아까 말대로 네가 알기로 이번 차가 오게 되니까 관리권자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공사비 0.5% 중간 대출이라도 그 조합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아니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설명을 첫 번째 질문을 했잖아요. 이중창을 단창으로 교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예, 했잖아요. 없습니다. 그거 없다 했잖아요. 그럼 시공에도 문제가 없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현대가 시공비를 더 올려주려는 명분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자꾸 묻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중창을 단창으로 우리가 이중창에 있는 그 설계도를 단창으로 바꿨을 때 지금 그 이건창에서 보실 때는 큰 문제가 없고 경미한 변경으로 그렇게 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시공에 큰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창탈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무슨 현대가 그 시공, 그건 이제 조합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명분만 있다면은 결론적으로 그런 명분만 있다면은 시공사는 이 건으로 창호 교체건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더 주려는 그 도급 계약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명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조합 밀어붙여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제가 여기까지 견적금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 이슈고 그 가격 견적 이슈는 나중에 이슈. 근데 제가 보면요. 사실은 그 현대에서 뭐 에지코로 견적을 넣었다. 이 자체도 저는 진짜 시공사를 안 받고 금연을 안 가서 그런데 조합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공하고 다닐 적에는 KS 제품, 회사를 지칭은 안 해요. KS 제품을 쓸 때 뭐 사무용권을 쓸 수 있다 이런 시방이 있고 도면을 그리는 건데 조합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LG하고 뭐 됐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도면을 펜에다가 LG라고 넣었다는 그 자체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확인해서 비교해서 회사가 이제 A부터 C까지 있다 그러면 예를 제가 이제 A를 택할 수 있잖아요. 중고를. 그거를 시공사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돼 있다. 뭐 LG가를 이거로 가려면 돈을 더 달라. 이거에서는 지금 제가 볼 적에 알리는 차에 물들이 껴 있으면 PL 차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맞춰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견적을 제가 보고 판단해보겠다는 거죠. 예. 지금 돈을 모르니까. 돈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돈을 모르니까. 아니, 근데 얘를 그렇다고 하면 같이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것도 좋다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로 가는 데인데 그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니까 지금 현대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유가. 근데 저 입장에서는 이건 참고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보통이 요즘에 모든 현장 같은 경우는 마감재 리스트를 많이 작성을 하는 추세긴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이제 조합으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창호제라든지 마감재인지 마이크 요즘에 뭐 조합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욕실 자재라든지 뭐 주방 자재라든지 전부 다 많이 마감재 리스트 만들어 놓고 하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내가 선택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추세는 사실은 요즘에 도드라지게 많이 있습니다. 주방 가는 뭐 독일 워드클래스 꼭 써달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창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감재 리스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의 조합들의 추세는 다 내가 원하시는 사양들을 다 정하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게 더 나중에 보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가 자꾸만 금액을 자꾸만 내리고 자재를 싼 제품을 쓰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재를 딱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재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창호 하나라고 보면 창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뭐 위생적인 종류도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쪽에 TS 제품으로 쓰라고 나왔지 베이비 걸 써라 예를 들어서 베이비 걸 써라 아토피 걸 써라 이런 내용으로 택은 안 가봐요 보통 사람한테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공사에 있으면서 견적을 할 때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견적을 좀 내는데 지금 모든 게 얘기가 뭐 이렇게 자재를 어떤 걸 요구하면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물어보는 그 얘기 같은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아니면 시방도 보고 도면도 다 들여다보면서 이걸 확 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래서 그 부분들은 또 조합, 내부적인 또 조합원들의 입장이 다 있으시니까 거기서 가장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내시겠죠. 제가 사실은 요즘 추세만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들은 뭐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들로 선정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계속 예. 물어볼까요? 진공률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유지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실은 성능 유지기간. 사실은 이건 제가 기술 이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전에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아까 저희 개포 1단지 조합에 지금 제안하신 게 크게 세 가지 창호로 예. 보여지거든요. 아두도 2가지하고 알루미늄 한 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알루미늄 보여드리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실창에 단창을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양이 다 거실만 하시는 건지 나머지 뭐 침실이라든가 뭐 다이닝 같은 데는 어떤 창을 거실, 침실 다 쓸 수 있는 창호입니다. 쓸 수 있는 쓸 수는 창호. 예. 있는데 저희 개포일에는 지금 LG에서는 W400으로해서 같은 시스템이 다 들어가고 이중창이겠죠, 네, 그게. 예. 이중창. 그러니까 저는 단창을 다 쓸 수 있는데 진공률 같은 고가의 창호지 않습니까?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고가의 제품은 침실 같은 데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블라인드 커튼을 내리고 사는 거 조망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굳이 거기까지 값비싼 제품을 쓰는 것도 낭비 같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모든 구획들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망이 좋고 아까 말대로 밖에를 보는 공간 거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실을 좀 고급 제품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침실 같은 데는 이 제품을 쓸 수 있지만 굳이 단차까지 써가지고 조금 더 성능이 좋지만 비싼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중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거실 쪽만 제안을 드리는 건데 난 올 전부 다 지금 쓸 거야. 가능하죠. 근데 가격의 문제가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실은 굳이 써도 효과가 많지 않다고 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침실에는 어떤 제품을 하시는지는 따로 제안하시는 게 없나요? 사실은 뭐 거실만 말씀드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ESS 275 밑에 있습니다. 제품이요. RP 이중창이 있는데요. 그 제품으로 아까 얘기한 서밋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1층에 전시되어 있는 ESS 275 RP 복합 이중창이 있습니다. 시스템 이중창. 그 제품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침실 부분은? 예, 침실. 예, 밑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거실 부분은 아까 세 종류 제안하시고 침실 부분은 ESS 275 LS라는 것들을 저희가 적용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좋겠다. 근데 뭐 LG의 그 제품이 저희 RP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제품은 거기도 RP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저희도 그러면은 말씀하신 ESS 275는 네. 열 관리값이 0.904입니다. 0.904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 앞에서 침실 부분에서 제안하신 세 가지하고 이 지금 ESS 275는 저희가 그 개포단지가 사업시인가 변경인가 받을 때 열 관리값이 다 0.78% 받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다 하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아마 업체가 있으실 건데 그런 업체들이 창호뿐만 아니라 마감재라든지 여러 가지 패시브, 액티브 같은 거를 고려해서 점수를 내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걸 다 합쳐 그게 예, 합치는데 거실 창호 같은 저희가 제안하는 거실 하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일부가 0.87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0.07 정도 높은데 제 생각에 그 높다고 해가지고 친환경이 되는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친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0.9 이하가 돼야 되고요. 옛날 기준이 1.0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게 점수를 아까 말대로 면적대로 다 산출을 해서 뽑는데 기존에 들어갈 때 0.78이라고 해서 0.86이 된다고 해도 이게 적용하는데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업체가 따로 있으십니다. 그럼 0.789 값은 창호만 전체를 다 닫았을 때 창호 쪽에서만 이제 그거까지 계산을 하겠죠. 그 아까 말대로 벽체하고 뭐 단일 마감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계산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렇게 계산해서 점수 나오는데 지금같이 0.07 정도의 차이는 경미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미한 차이가요? 예. 그거하고 이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결론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루미늄하고 우주 창호의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 알루미늄 창호가 사실은
이게 운동하고 만났을 때 결로의 문제점이 되잖아요. 이게 공간을 갖다가 아까 뭐 저는 이제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 몰라서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그런데 그 공간에 담배대를 같이 걸려서 그걸 차단시켜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왜냐면 유리는 잘 돼서 좋은데 창틀에 또 결로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커요. 피해사고 풀려서. 직원들부터 한번 말씀 먼저 그거에 드리고. 대해서 알루미늄 창호하고 우리하고 만났을 때 결론을 어떠시 가봤고 어떠시 확성이 고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시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통합시험을 어떤 식으로 할 거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가 한 30개 이렇게 되면 현장에 시공하고도 통합시험을 하는 건지 시공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장 등록으로 다 되는 건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중공유리하고 예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유리는 보통 일반 유리는 유리하고 그러니까 화학성이니까 폴리카브가 폴리이소프틸리에는 그러니까 이형 재질을 붙여서 복주유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이상 품질 보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 사용하신 보충유리 자체가. 그러니까 유리하고 PVC를 마치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맞춘 거니까요. 근데 중공유리는 유리로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0년은 개발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년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공 자체 증공도에 문제되는 건 저희가 미국에서 테스트를 다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심지어 뭐 개런티 프로그램 운영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증공이 깨지면 뭐 돈 얼마 주겠다. 이 정도로 저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PVC, 일반 목중 유리보다는 내구성이 훨씬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예. 시공상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하는지. 시공상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특징이 잘못된 유리가 며칠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하면 다 깨져버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실 때부터 깨진 유리 급격히 떨어집니다. 0.1, 0.2 사이에서 왔다 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큰 불편이 없으실 거고요. 그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과일 문제인데요. 아까 그쪽 경쟁사한테 0.7 얼마 정도 테스트를 받다고 하셨는데 경쟁사가 아니라요. 저희 교포일단지 사업시에서 받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참고 일반 말씀드리겠습니다. 0.7 정도의 다양성을 나타내려고 하면 결국 유리 가지고 보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유리를 어떻게 대신 반드시 확인 하셔야 되고요. 그때 0.7 정도의 유리를 맞으려면 가시광선 투과율 숫자가 있습니다. 밖을 내도 저방 숫자가 한 40% 이하 떨어질 겁니다. 사실은 좀 청원에 스트릭을 쓰는 건데 이거는 상온형 쓰는 유리예요. 그러니까 조망권을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까만 유리를 써가지고 그 로이 코팅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를 4장을 썼을 때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인하시고 열과율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0.8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유리 장난치면은 그 정도 유리를 쓰면은 그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상식이 맞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욕심을 내서 수주를 하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리에다가 유리 다 적용해가지고 그럼 0.7가 나올 거예요, 저희도요. 근데 이건 주공에 쓰는 유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걸 거기에 대한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하고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유리 사양을 확인하실 때 가시광선 투과율하고 SHGC라는 일사량 취득 개수라는 숫자를 반드시 확인해서 경험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장난칠 수 있습니다. 에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거에 쓰기 적합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다음에 구조는 저희가 보통 수도권에 일반적으로 한 30층 정도의 풍화 중에 300kg, 3,000파스칼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4,200파스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쓰는 정도에 되어 있고 저희가 해운대 거에 쓰는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풍화 중이니까 제가 그 220폭의 그 구조 성능이 해운대에서 한 30층 정도에 쓰는 그런 풍화중이 변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쓰는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 12T나 14T 복충유리는 저는 대단한 제품 해봤었는데요. 얼마까지 일반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풍화중은 유리 문제가 아니고요. 유리 자체가 그건 거의 유리는 굉장히 잘 버팁니다. 그런데 풍화중의 가장 큰 문제는 창틀의 변입니다. 그러니까 창틀이 많이 휘면은 유리가 깨지는 건 유리를
지그시 계속 누르면은 굉장히 잘 버팁니다. 유리가 깨지는 이유는 지그시 누르다가 갑자기 힘을 빼버리면은 유리가 출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작품이 굉장히 유리는 약합니다. 추성이 없다는 건 너무 딱딱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면은 거기에 목표도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과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창틀이 얼마나 안 피냐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경쟁사 저희가 다 비슷한 성능 맞추거든요. 보통 다 한 400, 4,500 파스칼 정도로 맞추고 있거든요. 고층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통화 중에 유리 깨진다는 거는 옛날에 그 남선, 죄송하지만 그 라이버스 때의 문제지 요즘 들어와서는 통화전에 대한 파손은 크게 저희나 어떤 회사에서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부에 아까 제가 물어보는데 알루미늄 셔틀하고 운동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알루미늄 셔틀에 이제 그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예. 그걸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서 이 구두에 결로가 차지 않아서 썩지 않거나 그리고 아까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로 문제니까 이제 얘들 열반 요론이 좋은 거 뭐 다 얘기하셨으니까 되는데 창틀하고 창짝하고 얘기죠. 네. 거기 어떤 식으로 그 단열처리 해서 저 결로가 이제 안 차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열감이 좋은 게 플라스틱이 가장 좋고요. 다음에 목재에 대한 게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은 저희가 일본적으로 안쪽에 다 목재를 내가지고 결로를 방지할 수 있게 열 손실을 높이니까 맞고요. 호보에는 거의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로 봐서는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제가 외기온이 마이너스 25도에 한 습도가 50%일 때는 아마 결로가 그 정도는 생길 거고요. 그 전까지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PVC 이중창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밖에 유리 안쪽 창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중창이. 그 사이에 결로가 낍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상 때문에 어떤 PVC 이중창, 어떤 이중창도 그 안에 결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그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 조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창은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 유리가 워낙 다양성 문제이기 때문에 유리의 결로가 많이 생기는 건데요. 진공 유리는 절대 유리의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데 유리 엣지에 5cm까지만 생깁니다. 그 이상 결로가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특성상이니까 일어나셨을 때 조망 보는데 어느 때나 전혀 주장이 없으시고요. 단 4월하고 11월경에 밖에가 굉장히 습한 날 외부 쪽에 창 안쪽 바깥쪽에 결로가 생깁니다. 가운데 이거는 다양성능이 너무 좋아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1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발생한 일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절대 안쪽으로 진공된 결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끝에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 5cm 정도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면 더 잘 만든 거고요. 그래서 결로 문제는 조만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결론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로는 설계상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네. 결로의 상당 부분은 생활 습관이나 사용자의 네. 그런 환경에 따라 생기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설계상만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설계상은 지금 보통 결로 조건이 기준이 50%, 실내에서 50%에서 기준을 닫고 운영하고 계신데요. 케이스 기준이요. 보통 제 측정해 보면 실내에 한 80% 됩니다. 80%가 초창기에 쓰시면 80% 되는데 거기에도 안 생깁니다. 이게 진공미에는 또 80% 전혀 생기지 않고요. 근데 그 일반 이중창 가운데 이 감품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진공미 자체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가 결로가 안 생기게 지금 처리가 된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습도를 어느 정도 정말 가습기 계속 두시고 뭐 계속 밥하시고 약한 게 끓이시지 않는 한 진공 유리의 가운데 부분에는 결로가 안 생길 겁니다. 예, 저희가 테스트 한 게 70에서 80% 습도에서는 결로가 안 생기게 지금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열관류율이라는 게 유리에 투과되는 거죠. 유리에 대한 아닙니다. 열이 다 전체 창틀까지 다 체크해요. 예. 토탈로 다 하는 예. 겁니까? 그러면은 그 토탈로 다 한 그 열관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계속해서. 예. 그런데 지금 이중창하고 단창에 진공유리하고 그 이중창에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아르곤가스가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단창은 그게 없잖아요. 예.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단창은 아까 보시면은 그 대류하고 전도 잡고 복사는 거 일부 통과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창틀에 대한 열관류율을 우리가 지금 당장
테스팅하는 거는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맞춰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시험 성적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내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예를 들어 아르곤가스가 빠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빠진다. 유리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유리는 유리에다가 그 감봉이라는 물질을 붙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 물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쓰는 겁니다. 유기물은 태양빛에 무조건 망가집니다. 유기물 자체가. 근데 진공유리는 유리를 유리로 붙인 거거든요. 무기물을 무기물로 붙인 겁니다. 내구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에디아우시스도 유리를 만들지만 너네 아르곤가스 몇년 개런티에 아무도 못합니다. 아르곤가스 도대체 5년 전에 몇 프로 빠져? 말 못합니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너네가 아르곤 빠지면 물어내.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진공 시즌에 바꿔드립니다. 바로 바꿔드립니다. 진공 빠지면 무조건 바꿔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태생 자체가 원래 기술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쪽 면에서는 내구성이 훨씬 좋은, 저희가 진공유리가 훨씬 좋고요. 하나는 보시기에 이제 다 비슷하게 가는데요. 그 창문의 C가 보시면 이런 밴드하고 프레임하고 쓰는 거기에 쓰는 기밀재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모헤어라는 소울 같은 걸 쓰시냐, 가스켓 쓰시냐에 달라집니다. 모헤어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그거를 다 누워 있습니다. 한 5년 지나시면 다 누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창하고 벤타 창틀 사이에서 한 3mm, 2mm를 딱 오버래핑해서 긴밀을 막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쓰시다 보면은 다 누워서 이거 떠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에러가 나는 게 기밀 성능이 에러가 납니다. 창호의 기밀 성능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시는데 저희 같은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창틀하고 이 창틀하고 이 움직이는 창을 기계적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아예 틈이 안 벌어지게. 근데 일반 슬라이딩 창은 계속 왔다 갔다 모헤어가 그 기밀재를 하는 건데 그 기능이 모헤어가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서 기밀이 깨지고요. 그 기밀 성능이 맨 처음에 열관리보다는 기밀 성능 차이가 엄청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자료로는 한 6, 7년 되면은 기밀 성능이 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스템 창은 그런 대역성이 일반 슬라이딩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는 변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모헤어 타입의 실링제보다는 가스켓 타입의 실링제가 그 기밀 성능을 유지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야기는요. 진공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를 진공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중창은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아르곤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네. 보통의 유리는 이렇게 구조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유리고요. 이게 감봉입니다. 이건 뭐 플라스틱, 알루미늄 다 쓸 수가 있는데 기밀 성능 때문에 여기를 이소부틸린이라는 화학물질로 접합을 합니다. 이걸 1차 실링제라는 이게 유기 화합물이거든요. 유기 화합물은 태양을 받으면 무조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일로 수비에서 이렇게 별로가 생겨야 발생하는데 진공유리는 여기를 이것도 유리로 붙인 겁니다. 유리를 여기로 붙인 거기 때문에 무기물이고요. 일반 유리는 유기물, 무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기능한 물질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르곤가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그 안에 이게 찢어지거든요. 네. 다 빠집니다. 그 아르곤가스가 그쪽으로 이게 유기물로 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량창 회사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제일 유명한 누게 카디널 회사가 이거를 제일 잘 만든 회사인데요. 여기도 절대로 계량증 못해줍니다. 아르곤 충진율에 대해서는 아무도 계량증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아르곤 충진율을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얼마큼 적게 빠지냐는 문제지만 빠지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진공유리는 빠지면 빠지고 안 빠지면 안 빠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퍼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왕창 깨지는 거지 그런 어정쩡한 게 없고요. 깨지면 저희는 10년 동안 구성 교체해드리고 다 구성이 되거든요. 10년 저희 진공도에서는 10년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단지에서 3단지의 그 방식을 진공유리로 하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로이 보충유리 수준으로 하자리를 0.2 정도 낮추셨다고 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보통 현대 현장에서 그 유리 화작이 0.4 정도 나오는데 네. 지금 이번에서 그 진공유리는 1.0 정도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데 전부 다 시공상의 문제가 시공상, 만약에 시공상이 1.0이 맞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진공유리가 굉장히 특성을 많이 타서 안 좋은 거는 설치하자마자 하늘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1.0%인 거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유지 보수가 핸딩이라든지 시공 방법에 대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설치가 된 컴퓨터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느끼기에는 사실 사용하실 때가 입주하시고 다음에 에러가 훨씬 중요하시는 건데, 그거는 거기까지 똑같은 보충력 개런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가요. 시공상, 운반상은 저희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저희 그 진공기능에 처음 나온 제품이고 시공자들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게 발생하는데, 사실 설치가 된 이후부터는 거의 똑같은 뭐 회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럼 3단지에 납품하신데 그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1.0까지 나왔는데 네. 그럼 거기도 다 개런티로 다 무료로 결정해 주셨나요? 그러면 그 똑같은 시공 문제가 저희 1단계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그러면 다 교체해 주시나요? 저희가 신용 보증합니다. 10년. 그런데 지금 3단지에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참호가 그 PS에서 185네. 네, 플라스틱 그때 이거하고 아까 저기 있는 CS에서 225LS하고 네.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이게 거리. 그러니까 PVC가요. 네. 키로당 한 1,200원, 1,300원 하거든요. 알루미늄이 7kg 한 4,000원, 5,000원 합니다. 목재가 키로당 8,000원, 9,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PVC 제품은 아까 뭐 우리 어떤 수치 모르겠지만 PVC 이중창 기반의 제품은 원재료 구성을 봤을 때는 저희 거하고 차이가 안 됩니다. 이거 훨씬 더 비싼 자재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뭐 성능이 어떻게 좋을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원재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85 제품은 완전히 그거는 PVC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시스템 창호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창호에서 이제 뭐 내구성이 이제 보장되는 제품이고, 그거는 조합 때부터 조합장이 찍어서 하는 제품이라 저희도 뭐 금액 같은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제안 못 드렸지만, 지금은 하여튼간 PVC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지금 수질을 하는 여러 회사와 저희가 다른 게, 저희는 창문회사고요. 다른 회사는 화학소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화학회사 공장을 들리면 PVC가 그냥 나오거든요, 구성물로. 그거를 팔아먹기 하는 공장들이 뭐 LG, KCC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회사들은 PVC 재질의 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창이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단지가 이거잖아요. 그 PVC로 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예. 완벽하게, 그죠? PVC 제품에 단창유리잖아. 예. 진공유리잖아. 예. 이거하고 지금 그 CSS, 이게 지금 최종 우리한테 예. 그 고급스럽게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야? 예. 맞잖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CS 225는 알루미늄 PVC 묻으니까 예. 이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창으로. 예. 그러면 이거하고는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 어느 정도 지금 이건 이 3단지에 들이밀었던 좀 상용화 되어 있는 거하고 상용화 되어 있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채택을 했다. 그럼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야? 이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히려 하늘과 개포 그 하늘과 땅이 어느 정도 차이 나요? 개포 3단지를 진행할 때는 이런 이유라든지 예. 알루미늄 단창이 1등급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적을 만족할 수 있는 최고급 창호가 PVC LX 창호였고요. 예, 이때 보시면 되고, 근데 개포 3단지에 시공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지가 많다 보니 저희가 알루미늄 창호, R 우주 창호를 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직근에 있어서 R 우주가 가장 좋은 제품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험 성적수가 지금 1등급으로 0.8 아까 시험 성적수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고.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화사는 유리로 장난을 칠 수 있어서 결과율을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사가 나온 게 LG나 KCC는 0.6대가 나왔고 저희가 친환경 인증받을 때 0.789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0.866으로 저희한테 공개를 하시는 거죠? 이거 더 좋은 값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주공에 쓴 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공에 쓴 유리가 아니에요. 상업용 건물에 쓴 유리, 방사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그러면 투과율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유리를 방사율이 낮은 걸 찾았으면은
그러면 나올 거예요. 0.7짜리 보통들. 죄송하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예. 혹시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열을 막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류 복사는 아까 저희는 진공으로 막는 거고 PVC 융착은 다층의 공기층을 막는 거고 그다음에 복사를 막는 건데 그러니까 유리에 은코팅을 한 겹 하는 게 이게 노이유리거든요. 그거를 여러 겹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성능이. 대신에 어두워집니다, 차에 커팅하는 거랑 비슷한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보통 주거용에는 80% 정도 이상의 가시 투과율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에도 투과율은 5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유리 내장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요. 모르겠지만 그 유리 구조로 그렇게 어두운 유리를 해가지고 그 성적을 받는 게 주거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말씀하신 무슨 의미냐고. 이중창이니까요. 그러니까 유리가 2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장 유리를 사용하는데 유리가 한 개 들어갈 때마다 투과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LG 창호가 알루미늄 PVC로 그 론첼 W400을 제시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열관료율이 0.635야. 그러면은 열관료율이라는 거는 내창하고 외창이 있잖아요. 이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외창과 내창을 다 토탈로 해서 열관료율. 그러면 내창과 외창을 분리해서는 열관료율을 측정 안 해요? 통합적으로. 그러면은 그럼 얘들은 보면은 론첼 W400의 그 열관료율 1등, 에너지 효율등 1등급 받았다고 0.63으로 우리한테 제시했거든. 그럼 지금 한 0.2가 차이 나잖아. 그러면 제가 0.6 못 들었어요.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못 들은 건 알겠는데 지금 0.63 지금 LG가 제시하는 0.635잖아요. 어떤 식인지 뭐 자기도 시험 성적서를 우리한테 내놔야 되겠지. 내놓겠지 얘도 0.63으로. 근데 이제 CSS 255 LS는 저기 0.83대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한 0.2 차이 나는데 그럼 어디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기층 구조 때문에 이중창은 공기층 구조가 여러 군데에 있는 거거든요. 그 공기층 단효과 때문에 차이가 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우선 소재 자체가 거기는 PVC고 저희는 알루미늄하고 우드 아니 얘도 알루미늄 PVC라고. 그건 알루미늄이 끝에 요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는 카바 타입의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구성하는 게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부분 PVC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PVC 창호의 특성상 성능이 좋은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우드하고 알루미늄이 되어 있습니다. LG 제품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잘 푸셨어요. 제가 보기에 소비자한테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기술적이라서 좀 모르지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기술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다 PVC가 끝에만 알루미늄 뚜껑 된 거거든요. 그게 경제적으로나 소비적 판매,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창호 자체로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장난이 좀 심하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차원과 이건이 좋은 건 저도 다 이해하고 지금 그래서 설명을 온 거고요. 저희는 지금 걱정이 이건으로 갈 수 있냐 없냐거든요.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저희 사업이 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이 좋긴 한데 이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갈 수 있다가 돼야 되는.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이건이 좋다가 대부분이고 이건으로 어떻게 갈 수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열관료율 말씀드린 것도 저희 그러니까 이건으로 가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내세우는 게 친환경 요 인증을 받았는데 이 열관료율을 LG나 KCC는 만족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얘기한 거고 이건 못 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0.7대까지 떨어지는 게 0.866에서 못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0.7까지는 하는데 0.6까지는 못 떨어지겠습니다. 0.7까지는 된다. 0.6까지는 못 떨어지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중창을 썼을 때 그러니까 단창이면 아까 제가 열관을 얘기했잖아요. 단창인 경우 0.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LG 이중창 같은 경우 0.6대인데 그러면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이제 뷰를 빼고요. 뷰는 빼고 이제 단열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중창이 유리한 것도 많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중창의 소재가 PVC 소재가 많기 때문에 그 자재는 저가이지만 단열성이 좋은 자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열성만 봤을 때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이제 지금 저희가 설명을 그 0.6짜리 유리를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시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 난방비가 그리고 난방비 때문에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100이 나오면은 저희 0.8짜리 저희 제품 100이 나오면은 0.6짜리 LG가 한 120 나올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까 계속 유리 얘기인데요. 주거용 유리는 무조건 맑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겨울철에 맑지 않으면은 그 일사취득가스라고 겨울철에 유리가 어두우면은 실내에서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월에 생각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비워뒀어요. 근데 LG 제품 0.6짜리 쓰면은 아까 어두운 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밖에서 실내를 못 데펴줍니다.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저희 거는 그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댁에 오셔서 난방을 딱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태양빛이 어느 정도 데펴주어서 가스를 넣어서 데펴야 되는데 어두운 유리를 쓰시면은 그게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시뮬레이션, 어떤 계산을 해봐도 그 아까 태양을 취득해서 SH 솔라 힛 게인 코에피션트라는 그 항목이 낮은 걸 쓰시면은 주거용 무조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이해는 확실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한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기밀하고 단열만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함축적으로 융합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도 냈고 지금 변경인가도 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사업 신경 그 정부의 합리적인 그러게 0.9 이하거든요. 지금은요. 거의 그 값은 여기 맞춰진 거고요. 근데 LG에서나 동영상에서 그걸 더 돋보이기 위해서 0.6짜리를 냈다. 그냥 소비자는 나중에 제품 운용 비용이 훨씬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기네 제품을 돋보일 수 있지만 10년, 20년을 집을 사용하셔야 될 텐데 그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에너지 비용이 에너지 추가적으로 드는 난방비가 더 클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평가 자료가 있나요? 저희 수호실 내 시뮬레이션 계산을 많이 하니까요. 이거는 뭐 그 0.6대라는 그 수치는 약간 트립을 써서 만든 수치라는 얘기라고. 아니 틀을 안 쓰고요. 아니 틀을 쓴 거 아니고요. 얘는 어두운 방사율이 좋은 유리를 써서 열과율을 그냥 좋게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열과율 자체가 난방비하고는 꼭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신 게 솔라 힛 게인 코에피션트 SHGC가 얼마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방비를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그 값이 0.5 무조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주거용이. 아니 그러니까 불구하고요. 예. 제가 이제 피해 창호하고 네. 알림 창호하고 이게 한 10년, 20년을 사용하면 이제 호차라든가 여러 가지 네, 네. 관리를 해보셨으니까 네. 두 개 다 만드는 회사니까 네. 했을 때 어느 면이 더 알림 창호고 피해 창호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단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손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피해 창호 썼을 때는 뭐 이렇게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림 창호 뭐 튼튼하고 이런 면에서 써보니까 좀 덜한 이런 면이 좀 나쁘더라. 그런 거는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부 시장은 다양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알림에 비교할 정도로 우수하고요. 이게 굉장히 또 싸고요. 가격하고 그 싼 특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변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창업체들이 알림을 더 씌운 이유가 그 햇빛이 닿는 그 유기물 때문에 그 체인이 틀어지거든요. 이걸 막게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변형이 심하고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모헤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구성,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 제품들이 거의 PVC 제품들이고요. 그나마 요즘 들어서는 PVC를 굉장히 두껍게 쓰거든요. 그나마 좋아집니다. 아주 옛날에는 뭐 말도 것도 없고 요즘은 굉장히 PVC 두껍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해소됐고요. 알림창은 다혜성님이 되게 안 좋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야 정도만이
지금 PVC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다 유리로 커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떨어지고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배 비쌉니다. 플라스틱보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집에서는 플라스틱 안 씁니다. 어느 나라. 그럼 심지어 필리핀 가도 안 씁니다. 그럼 이 이야기네. 지금 종합적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결국은 열관료율이란 그 국가가 인정하는 0.9 이하면은 1등급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0.7 이하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하는데, 근데 LG는 어떤 식이니까 이중창으로 해서 0.6대로 맞췄고, 이쪽은 이제 이 제시하는 이거는 0.8인데, 지금 내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야. 아까 그 열관료율이라는 게 이제 그 아르곤가스를 100% 꽉 채웠을 때, 네. 그렇잖아. 저거 꽉 채워가지고 무기질 이렇게 됐을 때, 저기 이제 실질적으로 저거 빠졌을 때, 유기질이 저기 결손이 되고 빠졌을 때 아르곤가스가 빠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아르곤가스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있는데요. 네. 채우는데 또 빠집니다. 아,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느냐고. 예.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저 채운다 칩시다. 그럼 저거 빠졌을 때는 열관료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창에 대해서 저기 그 창을 열관료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저기 어두운 창으로 쓰면은 열관료는 그 저기 반사라든지 이런 게 그거 통과가 안 되니까 저기 뭐야 저쪽은 저기 뭐 열관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소리가 있네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뭐 하려면 이제 저희는 제가 아마 이렇게 팔라고 있죠, 죄송한데. 이쪽 팔라면 저희는 또 탄작을 할 겁니다. 안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저 열관료율은 어떤 식든지 간에 창에 저기 뭡니까 그 밝은 유리냐 어두운 유리를 갖고 열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사유리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LG가 제시하는 저 창호가 진짜 그 어두운 유리를 쓴 건지 어두운 유리를 써가지고 0.63을 맞춘 건지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혼적서에 유리 구성이 나와 있고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실 게 가시광선 투과율이라고. 가시광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 그리고 그러니까 솔라 힛 게이트 옵션. 그러니까 일사량 취득 개수 항목이 나오거든요. 일사량 취득 개수. 일사량 네, 취득 개수. 취득 개수. 네, 이다 계산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있으면은 저 유리 사양이 어디온 유리 사양인지 그 저기 뭐야 정상적인 유리 사양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못 써도 가시광 투과율 40% 이상짜리 쓰셔야 되는 거고요. 주거용이는요. 그리고 50% 이상이 권장합니다. 이게 독일 고급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 기준이 투과율 50%고 SHC도 50% 이상짜리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거용으로 가장 적합한 유리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저 보면 되겠네. 우리가 저기 LG 스펙을 받아보면은 정확하게 저기 투과율 열관료를 맞추기 위한 그 저기 뭐야 유리로 쓴 건지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그 밝은 유리를 해가지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한 유리를 쓴 건지는 그 스펙만 받아보면 되겠네. 그 유리의 성능 보시고 성적서 그러니까 유리 내장을 계산해 보면 계산 쉽게 하거든요. 모든 회사들이 거기에 대한 받아보시면은 만약에 그쪽 그 LG나 뭐 경쟁사에서 뭐 맑은 유리를 써가지고 0.2 써가지고 그 값을 맞췄으면은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LG가 이중창호 논첼 W400을 제시했고 열관료율을 0.63대로 맞췄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관리처분에 있던 기존 거를 이제 충족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저 아르곤가스도 안 세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여기 있는 그 가시광선 투과율하고 일사량 취득 개수를 맞춰가지고 맑은 유리를 썼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단창을 고집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 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자 저희 그 유기물 저 유기물이 아르곤가스 위에 있는 거가 저기 파손될 것들이 저기 뭐 이쪽에서도 저런 형태의 유리를 써봤어요. 저런 위에 거. 저거는 그럼 아르곤가스가 어느 정도 쓰면은 저기 빠져나가요. 보통 개런티는 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한 5년 쓰면은 한 20 내지 25% 빠져나가요. 그러면 열관료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겁니까? 그걸 유리만 딱 빼서 쓴 값이 있거든요. 그게 한
5에서 10% 빠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0.8이야. 지금 초창기에 열관율이 0.8인데 예. 5년 후에 아르곤가스가 한 20% 빠져나갔어. 예. 그러면 다시 그때 열관율을 측정하면은 어느 정도 수치가 0.7에서 0.6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떨어져요? 아니지. 참 0.8에서 0.9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 올라가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0.8이잖아. 예. 0.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9, 예. 한 0.1 정도 차이 난다는 거네. 유리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송주인 조합원님이 그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그 LG W400의 시험 성적서에 보면 기밀 성능하고 단열 성능의 수치만 있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게 그러면은 코라스 성적서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코라스 성적서 확인해 주시고 코라스 성적서 발표할 때는 반드시 유리 사양과 제품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그거를 좀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조합에 물어보면 주나요? LG한테 달라고 해요. LG? 6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그거 시험 성적서는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건축자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축주라고 건축주는 가능하다고. 그럼 우리가 이거 수치를 조합원이 아니고 건물 개인 건물. 그러면 이 전체 페이지를 입수하신 게 아니고 한 페이지만 딱 받으신 거예요? 6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안 받았어요. 아니, 아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뭡니까? 가시광선 투과이라고 일사령 취득해서 그거는 없는 거야? LG 쪽에? 아니, 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거 공개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그거는 LG가 자체 성적서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체 성적서긴 한데 뭐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물건 어쨌든 팔명이나 이런 거를 성적서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청하면 되지. 저희가 소개할 수 있나? LG에도 조합에도 요청하면 되지. 이건 같은 경우는 그럼 물건 만약에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시면 성적서가 나올 거고 그걸 그러면 어쨌든 제품 런칭을 하시려면 성적서를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어딘가에. 보통 원하시는 게 검사 사는 제가 전문 물량을 다 드리고요. 보통 스펙인할 때는 앞장 값만 나오는 걸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LG 쪽에다가 지금 우리가 다 비전문가들이니까 LG 쪽에다가 지금 오늘 이슈 나오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스펙을 우리가 조합 측에 요청을 해서 LG 07W400에 그 스펙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뭐를 요청하는 리스트 있잖아요. 그걸 좀 우리한테 좀 정리가 좀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줘야 우리가 조합에다가 공식적으로 자 우리가 이건 창호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들었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 그 개발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됐다고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단지 전에 시공 사례가 아직 없으신가요? 개인 주택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거기 현장에 있고요. 개인 주택은 상황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채택을 하면 대포 단지가 저거 테스트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유의 창문들을 30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테스트 그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창을 소나타를 제가 수리할 줄 알았는데요. 소나타 2번이 나왔다. 이걸 수리 못하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잠깐만 그런 거 주시면.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시공 문제인데 이런 하부 구조에 대한 이건 이미 저희가 다 플롯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용 재질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건 목재하고 알루미늄 결합했을 때 그런 문제점 이미 저희가 다 이미 수행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 조합별로 다 이미 30년 동안 영업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창 말고 77 부분에 말씀하신 EXS 275는 그 프로지오 서비스에 들어갔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LG 쪽에 그 설명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W300 모델은 그 알루미늄하고 PVC 결합이 축이 그냥 단순한 결합이고 지금 저희 할수 있는 W400은 그걸 하이브리드 결합으로 그 LG 측 설명은 이제 새로 기술 개발을 해서 하이브리드 결합으로 좀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하이브리드 결합이 알루미늄 비중을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ESS 275는 제가 초기 결합 모델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뷰에서 지금 알루미늄 PVC 결합도 똑같은 275랑 같은 결합이잖아요. 저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LG 제품은 띠를 두는 겁니다. 그건 결합 무슨 하이브리드를 많이 좋아 하이브리드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원가 차이가 말씀주셨습니다. 이 아까 지금 제 조합에 받은 제품이 알루미늄 비중이 그전 제품보다 한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PVC 많이 쓰는 게 그쪽 화학회사의 정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 킬로당 4,000원이고 이게 킬로당 1,000원인데 1,400원인데 당연히 원가 절감으로 알루미늄 적게 쓰고 싶겠죠. 그러니까 전국 건축 설계사나 전문가들은 왜 너는 알루미늄 적게 썼어?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요. 전문가들은 결국은 PVC 더 쓰려면 비싼 자재 더 쓰는 거네. 이게 기본적으로 참 아는 사람들의 질문 내용이고요. 근데 그거를 뭐 LG가 잘하고 있지만 마케팅용으로 하이브리드 타입, 결합 타입. 그리고 결합 타입이 만약에 그 전 버전대로 그 알루미늄 비중대로 PVC의 어떻게 결합 방식을 개선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지만 제가 기술자인 저가 봐서는 단순히 알루미늄 비중을 조금 하고 그걸로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알루미늄 PVC인데 순수하게 이쪽에서 보는 거는 우리도 LG를 못 봤잖아요. 설명회를 그래서 설명회를 요청했는데 지금 LG 설명회를 우리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LG도 W 론첼 그 진짜 배기 론첼 400이라면은 그 지금 실제 안쪽은 PVC를 해야 되고 바깥들은 다 그 알루미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정하잖아요, 기술자들이. 근데 그냥 껍데기만 캡으로만 씌웠다 하면은 300의 제품은 그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직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답을 못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W 론첼 400이 실제로 우리는 본 적이 없어. 그럼 뭘 요청해야, 아까 지금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나도 더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 그 LG W400의 실체가 우리를 파악하려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CSS 225의 LS 타입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리스트를 우리가 요청을 할 테니까 조합에다가 공식적으로 그럼 그게 어떠한 상인지 그거를 주시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해보고 설명회도 우리가 드라이브 해보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2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설명회도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은 이쪽 리스트와 이쪽 리스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 그래 놓고 이제 가격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견적을 받아봐야 되겠죠. 받아보고 나서 비슷하다. 이쪽 월등하게 우위인데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교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 W 론첼 400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을 못해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그 관리처분에 있던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처분에 있는 거는 조합이 또 속였어요, 우리를. 그래서 나는 조합이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 조합이 22T 더블 로이로 했는데 그 조합 홈피에서는 관리처분 하기 총회 전에는 24T로 갖다 했다고 두께를 좀 높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관리처분 청회 책자는 거짓말로 22T로 또 세했다고. 그래서 이제 조합을 못 믿겠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다음 조합에서 그거에 대해서 LG에 대해서 설명회를 지금처럼 개최를 해준다면은 여기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건하고 서로 비교를 하고 또 이건에서 가격 제시받고 LG에서 가격 제시를 받아서 상호 비교해가지고 조합원이 이제 뭔가를 조치를 조합에 압박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것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이건 창호에서는 CSS 225 지금 조합원님 말씀하신 225 LS가 지금 현재 상용화 되지는 않았잖아요. 현재 어느 사이트에 재건축 단지에 그렇잖아요. 거기 있고 그러면 CSS 240은 상용된 적이 있어요? 240. 아까 말씀주신 게 PT는 없지만은 240은 어떤 제품이고요? 아니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 사례가 있냐고. 공동주택에는 쓴 사례가 없어. 쓴 사례가 있냐고. 240은 없어요. 200까지는 있고, 그러면 이제 240하고 225는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제일 지금 미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 개포 1단지에 미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화시킵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개포 1단지의 첫 번째 사례는 재건축 단지에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봐야지. 우리가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이건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상위 버전입니까? 이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적용했는 단지 다 통틀어서. 끝까지 있는 목재, 알루미늄 기둥들을 다 접목시켜서 최상위 가장 좋게 옵션을 줄 수 있는 최상위 모델입니까? 오케이. 자, 그럼 최상위 모델을 어떤 식이든지 우리 개포 1단지에 제안을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론첼 W400에 대해서 스펙을 받아보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어떤 것들은 확인 좀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 리스트를 주세요.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 견적까지도 우리가 압박을 해서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그 가격에 맞출 용의는 있어요? 가격은 그러니까 용의가 있느냐고. 왜냐면 우리가 이걸 만약에 사는 거는 개포 1단지에 시범단지로 우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될 사항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델을 우리 개포 1단지가 만약에 수용을 하면은 LG의 론첼 W400의 그 스펙과 비교를 해서 월등하게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격 견적도 비슷하다. 그럼 우리도 리스크를 안고, 시범단지라는 리스크를 안고 이걸 채택할 마음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가격 경쟁이 월등하게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스펙이 좀 낮고 이걸 더 아름답게 따듬어서 저런 문제 다 해결해서 이렇게 또 W 론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W 론체 400도 처음 제품입니다. 그래요? 기존 제품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시공 사례는 있습니다. 저 제품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알았어. 그 여기서 논할 이유가 아니냐. 똑같이 이거를 말씀하시면은 그것도 처음 제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400이라는 론첼 W400 실체를 우리가 받아봐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모르니까 그 나무 회사를 그렇게 W300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그 W4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펙을 받아봐야 돼요. 받아봐야 되고, 그 리스트 설명회를 한번 더 받아보든지 해서 우리가 스펙을 공개하면은 여기 또 창호 업체들이잖아. 이게 진짜 들어가는 건지 가짜배기로 우리한테 제시하고 시범으로 제시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오늘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다른 질문. 지금 시공 사례 관련해가지고 우려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단지에 들어가는 창호는 이미 인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3단지하고 이거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3단지 거라도 하겠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한지 3단지 거하고 이거 같이 비교 견적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해도 되는데 3단지는 그 올리, PVC 올리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제 말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는 훨씬 비싼 거고 이거는 가격이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3단지 수준을 맞추는 게 사실 우리 아파트 목표였으니까. 그래? 네, 그 이상을 넘는 게 목표긴 하지만 3단지만큼이라도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가격이 만약에 LG에서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3단지 수준 곡색 맞추겠다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질문하세요. 이규는 그러면 단면적에서 저 알루미늄 PVC 우드의 성분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뭘로 말씀드릴까? 체적으로 말씀드릴까? 무게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게로 말씀드릴게요. 무게 어차피 저희 재료는 무게로 사니까. 알루미늄이 목재가 한 40% 될 거고요. 알루미늄이 30%, 나머지가 PVC. 목재가 제일 많네. 저희가 이규에 대한 정보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대회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죠. 네, 정보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거의 공개 안 할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이규 제품에 대한 저희가 찍기는 찍었지만 더 상세한 정보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예, 뭐 카탈로그 만든 거 있으니까요. 거기 처음 같은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예,
모래는 솜털 같은 게 좀 이렇게 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설치 위치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창틀이 있고 유리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 여기인데 많이 쓰는 거고 이런 기밀재 쓰는 거고 그리고 위에 본 건데요. 창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 기밀재입니다. 하부, 상부, 요 사이 만난 틈 사이에 쓰는 기밀. 밑에 내려가셔서 보셔서 제품 보시면 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창짝하고 고정 창틀하고 사이에 기밀재를 쓰는 거고요. 창짝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또 이런 기밀재들이 들어갑니다. 1층에 가시면 EV 제품 전시돼 있고 아까 말한 ESA275 제품 전시돼 있고요. 대포 3단지 저렴한 PVC, PX 1% 제품 다 있으시니까 뭐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4단지는 혹시 들어가나요? 어떤 모델이에요? 4단지는 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알루미늄 단창을 원하셨습니다. 순수 알루미늄,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250mm짜리 알루미늄 단창을 원하셨고요.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저기 뭐 거실이에요? 네. 오, 알루미늄으로? 가격 때문에 그렇게 요구합니다. 가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4단지 니즈는 거실에 알루미늄 단창을 쓰고 싶은데 아마도 R로 가기 위해서 또 부담도 되시겠지만 거기서 원하신 건 알루미늄 단창이었습니다. 마치 인공비. 여기 어떻게 되고? 상황은 어때요? 이건 차고가 알루미늄 가면 피해 차고가 단가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저 그 피해 차고에 맞춘다고 그러니까 저러한 친구들 다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무조건 이걸로 갈아야겠지. 알루미늄 차고 갈아야겠지. 왜 가냐? 간단해서나 못면서 위에 있는데 피해 차고 맞춰 가냐? 그러면서 그 물어보는데 이거에 무슨 특별한 뭐 이게 뭐 뭐라고 영어 뭐가 있어요? 왜 맞춰오려고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뭐 알루미늄 창호하고 아론도 이렇게 시스템 창호 전문을 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고 적용을 원하시는 거고 단가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PVC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PL 창호 부분이 나쁜 부분은 아닌데 대지상을 볼 때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알루미늄 단점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돼요. PL을 밖으로 보시고 알루미늄 아론도 보시게 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거든요.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실물 보죠. 유리랑 할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좀 하시고요. 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걸 하더라도 거실에 단창의 니즈는 꼭 버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많이 후회하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를 저기 리스트를 누가 받아야? 저기 조영훈 씨가 받아야 되나? 누가? 최준호 수도. 잠깐만 여기 저기 실도 어딨지? 아니 저기 뭐야? 조영훈 대회는요. 그걸만. 조금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 잠깐만요. 말씀 우리 이야기한 거 두 가지거든. 네네네. 하나는 조대님 좀 찾아보죠. 저기 뭐야? 조대님한테 발표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기 LG에서 그 주시면은 LG 설명회를 하게 해가지고 뭘 원한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는지 그 소리에서 그렇게 두 가지. 제가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대님. 네. 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야, 솔직히 나 지금 사업을 가야 이 차상이 실물 네.